항상 지난 가격이 발목을 잡아요.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그래 사지 말자 했던 가격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가격을 다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또 못 사요.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또다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려가면 살게요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냐 이걸로 좀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익남님이 요새 상담 많이 하시는데 상담 네. 내용 기초로 네. 좀 드려볼게요. 돈 많은 분 상담은 어떤 내용이 좀 많은지, 조금 돈이 좀 없는 분들 상담은 좀 뭐가 나은지. 왜냐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네.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질문이 많습니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제 주택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는 세무사분이세요. 예. 실제로 세무 업무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 못 벌었을까요? 요새 상당히 많으니까 많이 벌잖아요. 엄청 진짜요?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젊으신 분이에요. 30대인데 부동산 세무 관련된 상담이나 실제로 이런 수임건이 되게 많대요. 아, 유능하신 분이었네요, 좀. 네, 금액도 워낙 크고 요즘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부동산 뭐 대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정작 자기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소득도 좀 높고 하시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예. 싶어 하는데 내가 열심히 벌면 그만큼 오르더래요. 허탈하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연봉 이상으로 더 벌고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집을 사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결국에 아까 말했듯이 각자 마음속에 그 희망하는 집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 뭐 예를 들어 뭐 낮을 때 희망하는 집과 막상 내가 연봉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 희망의 집이 또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 사는 건 다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소득은 높지만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반대로 이제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신데 이제 막 밀려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임대차 3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많이 교란이 돼 있어서 그러게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 이러다가 한 1년 뒤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선망의 집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집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저는 뭐 여기 이제 나와서 아마 또 무주택인 분들도 많이 보실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저도 투자를 이제 한 10년 정도 했지만 항상 지난 가격이 항상 그 발목을 잡아요. 몇 달 전, 몇 년 전 가격. 특히 가장 발목을 잡는 가격대는 뭐냐면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뭐 남편이나 네. 아내분이 뜯어 말려서 그래 사지 말자 했던 가격 있잖아요. 요새 카페 보니까 그런 뭐 이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저기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몇 억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가격을 다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죠. 미래에는 하락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또 못 사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이라는 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은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아이 아빠인데 아이가 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떠나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돈, 내가 집착하는 그 가격 때문에 못 사면 우리 가족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이나 어떤 뭐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야 되는군요.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뭐 이사 가기도 힘들고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네. 그 마음에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옛날에 살 수 있었던 집이 막 저긴데 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상승 사이클 뭐 거의 끝물이라고 하는데 네. 몇 년 지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계속 네, 갖고 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보통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사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또다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살게요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냐 이걸로 좀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집 가지고 집 10채 사서 돈 벌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극소수고요. 이 인구 가구 수의 대부분이 1주택자고 네. 2주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주택 하는 것도 고민되는 그 이유는 이 과거의 가격 네. 그리고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크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다리 밑에서 사는 거 아닌 이상 내 집에 살든지 남의 집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 사는 것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살아도 전세나 월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상 내년 말쯤에 전세 관련해서 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각으로는. 터질까요 그러면? 뭐 임대차 3법이 가장 큰데 작년 8월에 통과가 돼서 8, 9, 10, 11월에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서로 소송하고 난리 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상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내보내겠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예. 지금 다들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지만 아마 2년이 지나는 내년 8, 9, 10월 이쯤부터는 많이 교체들이 네.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라는 거는 꼭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저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저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전세가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1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비용 증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는 맞다고 저는 봐요. 이걸로 뭐 사자마자 조금 떨어질지언정 내 집에 산다는 것 그런 것에 또 장점도 있으니까 살 수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인데 임대차법 얘기가 나와서요. 임대차법을 폐지하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있거든요. 네. 현 상태에서 만약에 폐지를 진짜 한다면 네. 시장 혼란이 좀 잠재워질 수는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투자자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얘기를 좀 그냥 해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나 어차피 떠날 거였는데 똑같은 돈으로 2년 더 사네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건 아예 물건이 다 잠겨버려서 없어지는 효과니까 폐지가 된다면 뭐 일종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겠죠.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먹고 싶은 사람이 둘이라면은 둘 중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좀 순환은 좀 되겠죠. 순환은. 그러면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 격차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단기간에 바로 또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제일 불안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임대인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걸 없앴는데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죠. 시장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하고 만약에 이 폐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1주택자분들 이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네. 혹시 부익남님과 상담하면은 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양도세가 사실 제일 문제죠. 그죠. 왜 그러냐면 1주택자 분들뿐만 아니지만 대부분의 1주택자 분들은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거의 전 재산이 집이세요. 현금이나 뭐 주식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돈을 어쨌든 뭐 벌었다. 근데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 열에 9은 더 좋은 집을 가려고 하시지. 그럼요. 네. 대부분 내 집 팔아가지고 싼 집을 사면서 현금 들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예. 없어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이자 이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이 금액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이 가장 문제죠. 팔거나 사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주택자시고 뭐 실거주도 하셨고 뭐 양도세도 거의 안 나온다. 근데 나는 뭐 모아놓은 현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팔면서 그 잃어버리는 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무리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뭐 7억에 팔았는데 뭐 6억, 5억 뭐 이렇게 남아서 이걸 또 어떻게 또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본인 상황에 맞춰서 무리해서 옮기는 1주택자가 있고 그냥 가볍게 옮길 수 있는 1주택자가 있으니까 좀 무리하는 분들은 많이 따져보시고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분 많잖아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거의 지금 그로기 상태인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이신 분들도 뭐 많고 증여할 분들은 다 네,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힘든 분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분들도 힘든 다주택자가 있고 버틸만한 다주택자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힘든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나 아니면 매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다주택자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어떻게 버텨볼 수 체력이 있을 있는 만한 분들이군요. 분들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뭐 집을 더 산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분들은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다 다주택자나 이 투자자들에게 규제하는 그죠. 쪽으로 많이 몇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뭐 법인을 차릴 수도 없고 그죠. 뭐 하나를 더 산다 취득세 13%씩 내가면서 양도세, 종부세 뭐 다 늘어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뭐 우선은 내 있는 그런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하시고 뭐 증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증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듣다 보니까 이 참 안 힘든 분들이 없네요. 무주택자는 집 없어서 힘들고, 네. 1주택자는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못 가니까 힘들고, 네. 다주택자는 이분도 나름대로 힘들고. 다 힘들죠. 집값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상에 해피한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해피한 생각할까? 곳이 하나 있죠. 누구요?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세금을 30조를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막 펑펑 쓰는데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아이러니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이 부동산이 금간이 채널인데 네. 저희도 힘들거든요. 네. 부동산을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할 수 있는 얘기는 힘내세요 정도, 네. 파이팅 뭐 이런 얘기 정도인데. 근데 아까도 잠깐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 이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정말 힘든 걸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오늘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결국에 내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를 집착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답은 없거든요. 그럼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